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매쇼 김선윤, 정동웅입니다. 네, 우리 시장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한 상태인데 지수는 재미가 없는 모습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흐름도 양호해진 모습인데 이라크에서 미국인 기자가 또 이제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자, 그로 인해서 이제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 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모습인데요. 정도 멘토님, 오늘 시장 흐름은 썩 재미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외인들도 많이 사주긴 했는데, 짧게 오늘 시장 좀 어떻게 잠깐 보셨나요? 오늘장 역시 7월 FOMC 의사로 공개 이전에 조금 매수세가 둔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기관의 매도세,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의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가 횡보장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으셨죠?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종목과 키워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도 멘토님이 지금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공개할 종목까지 깔끔하게 지켜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오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좀 어수선합니다. 안 좋은 소식도 있고, 좋은 소식도 있고, 같이 많이 좀 움직이는 시장인데, 오후장 제가 뉴스 기사를 잠깐 보니까, 거의 전역이 다 돼서요.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국이죠. 나라 이름도 굉장히 어려워요. 라이베리아에서 온 아프리카 청년이 지금 국내에서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없답니다. 12일 날 들어왔는데요. 한 8일 정도가 지났어요. 한 10일 정도가 되면은 보통은 다 감염이 돼서 상태가 안 좋아지면 사망한다고도 하는데 제발 좀 찾기를 바란다 말씀을 드려보고 큰일이 좀 안 생겼으면 좀 좋겠네요. 하지만 국내 시장 장 막판에 안 좋은 소식이 많고 재미없는 모습이었지만 어쨌든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고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정도 대표님, 지금 대외 악재 상황도 있고, 악재가 해소되는 분위기도 있고, 다시 또 진행이 될 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 상황들이 많은 분위기인데, 국내는 어쨌든 좋은 소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수는 안 갑니다. 자,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처럼 뭐 재미없는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장은 조금 특이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대외 악재나 대외 변수가 특이한 것이 아니라 테마 장세가 펼쳐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장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실적 장세에 돌입했을 때도 항상 테마주는 나오기 마련인데 최근 장세는 테마주가 없기 때문에 완연하게 완벽하게 실적 장세에 돌입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이 빠지는 날에도 실적이 좋은 종목, 실적이 좋은 쪽으로 발표되는 이러한 종목들은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전형적인 미국장식의 이러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일수록 역시나 테마보다는 실적,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하면서 실적에 입각한 투자를 한다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오히려 정석대로 되는 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요, 끝나고 보니까요, 외인들이 2,300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요, 기관들은 또 팔아치웁니다. 오늘까지 해서 9거래일 연속인 것 같아요. 2,300억 정도의 매도를 좀 보여줍니다. 자, 개인들은 이도저도 아닌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외인이 잡아주고 있는데, 주가는 또 제대로 가지 않는 모습. 하지만 최근에 그래도 2030포인트 정도의 바닥을 찍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주면서 2070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투신권 매도 물량도 계속 나옵니다. 자, 금리 인하 했어요. 금리 인하 했는데 증권사에서 보고서들을 여러 가지 기관들의 보고서를 보자면 금리 인하 0.25 했을 경우에 어떻게 2100포인트 부근까지 갈 수 있다. 이거 나왔지만은 아직은 큰 움직임 보여주지 않고 있네요. 지수가 약간 스프링처럼 눌려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요,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좀 같이 가는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 우선 이제,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해서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나 판단되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정도 멘토님이랑, 환율 얘기를 조금 잠깐 해볼게요. 자, 환율이 10원대까지 가다가 다시 20원대 초반으로 살짝 올라와 주면서요,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관련주들도 재미가 없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환율 움직임 관련해서 조금 관련주들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정도 멘토님? 사실상 올해 상반기 들어서 원화가 가파르게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원화 강세주, 특히나 뭐 사료나 이런 내수 음식료 업종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입으면서 2분기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큰 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 저는 이제는 조금씩 조심해야 되는 단계에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음식료 업종들 환율 영향으로 인해서 3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는 선반영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원화 강세 수혜주를 찾아서 투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금 뭐 김선민 멘토님께서 환율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환율이 뭐 1,000원 아래로 내려가거나 뭐 1,010원 이렇게까지 떨어지기는 조금 힘든 시점이 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내수 부양을 외치면서 원화 강세를 조금 원화 강세 기조가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내수 기업만 살리다 보면 사실상 우리나라 대부분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삼성전자, 현대기아차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기아차와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안 좋아진다면 국내 경제에도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더 이상 정부에서도 원화 강세를 뒷받침할 만한 그러한 주장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기 힘들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국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원화 강세로 가기 힘들다. 이 부분이 원화 강세로 가기 힘드는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특히나 영국은 연내 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하고 이러한 유로존이나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면 역시나 달러와 유로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원화 강세 기조는 한풀 꺾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연말에는 뭐 1,040원, 1,050원대까지 조금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 전망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1,000원 중반대까지 얘기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자동차 관련주들은 현재 정도멘토님 말씀에 따르면 그래도 쉽게 꺾이지는 않는 모습, 현재 이런 조정폭을 이용해서 매수해보는 전략, 나쁘지 않겠다라고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시장의 흐름에서 오늘 장 SK하이닉스 좋은 흐름 보여줬고, 전반적으로 많이 낙폭이 과했던 종목 위주로 해서 하반기 실적이 좋은 종목 위주로 해서 지금 상승폭을 이끌고 있습니다. 요 포인트는 변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잘 보시면 되고, 하나만 더 조금 제가 고민을 해보자면,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에 대해서 참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움직일지 고민이 되는 시기예요. 사실 저는 그래요. 같이 그래도 움직일 것이다. 8월 중순 8월 말부터 코스닥의 흐름 자체가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움직이기 자체 크게 상승 분위기가 나오긴 힘들지만 실적 발표가 끝난 이후부터 해서는 그래도 상승 분위기로 나올 수 있는 게 9월달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이폰이나 갤럭시 시리즈들의 스마트폰의 신규 스마트폰들이 대거 출시가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역시나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는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의 상승이 그래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락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나올 가망성, 그 포인트에 대해서 기억을 하신다면요. 상승 쪽의 분위기 같이 보셔야 되고, 하지만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과 대외 악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되면서요. 대형주 위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기억하시고 조금 긍정적으로 같이 보자. 하지만 저는 대형주 쪽으로 해서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 그 포인트는 조금 기억을 하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키워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종목들만 뽑아와 봤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종목이죠. 엔터주, 대형 엔터주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M을 저희가 가지고 나왔어요. SM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 4.6%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8월부터 해서 월봉으로 살펴보자면 8월 한 달 동안 13%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자, 굉장히 많이 올랐죠. 2분기 세월호 사고 이후부터 해서 많이 밀렸던 주가와 엑소 멤버의 크리스였죠. 그래서 탈퇴 이후 그리고 2분기 실적 불안감에 의해서 주가들이 많이 흔들렸던 그런 포인트가 좀 있었지만 어찌됐든 지금 흐름은 상승 분위기로 왜 가닥을 잡는 것이 아닌가. 2분기 실적은 당연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다 반영이 됐다.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오늘 소식이 나왔죠? 정도면 들으셨습니까? YG엔터와 루이비통 네. 3자 배정이 됐습니다. 유증을 하는데 600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내일 YG엔터가 급등을 하겠죠, 아무래도. 네, 많이 급등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대형 엔터주 흐름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요. 정도면 대형 엔터주 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키워드 자체를 SM을 가져왔기 때문에 SM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SM이 현재 오늘장 4.6% 조금 급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2분기 실적 쇼크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반기, 특히나 겨울 시즌, 방학 시즌을 맞아서, 실적이 개선되는, 이 모멘텀을 타고 오늘 반등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SM의 주가 차트를 잠깐 한번 제 화면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주봉을 가지고 왔는데 2012년 말에 고점을 찍었다가 2013년 중반기에 저점을 다시 찍고 지금 2014년 초까지 해서 다시 반등세를 이뤘습니다. 2분기 비수기 때는 실적이 안 좋아짐에 따라서 주가가 꺾였지만 역시나 겨울 시즌, 성수기 시즌에 돌입하면서 주가가 바닥을 찾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재차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SM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주가는 2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어느 정도 악재에 대한 주가 선반영을 했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추가적으로 급등세를 시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으나 서서히 우상향하는 차트는 지속적으로 그려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계절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현재 시점에서는 만약에 주가 조금 조정을 보이거나 횡보세를 보인다면 분할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이 SM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얘기 잘 해주셨고 저도 동의합니다. 좀 잘 보셔야 돼요. 상승 쪽 분위기가 가파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 기억하시고 자, YG엔터는 어떻게 될까요? 자, YG엔터 지금 시간으로 상한가입니다. 시간으로 상한가가 꽉 잠겨 있습니다. 내일 상한가 가겠죠. 상한가 갈 거예요. 얼마나 좀 많이 오를까, 더 올라갈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일단 확정은 됐어요. 610억 정도를 루이비통한테 받았습니다.
이제 YG엔터에서 일하는 연예인들은 죄다 루이비통만 가방만 들고 다녀야 되고요. 공항 패션에 항상 빠지지 않는 루이비통 가방, 패션쇼마다 길거리마다 아주 계약을 찍어야겠죠. 루이비통 가방만 줄기차게 들고 다닐 것 같네요. 좀 지겨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주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사실 YG엔터 같은 경우는 그 싸이 효과를 좀 보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젠틀맨 같은 경우는 재미가 없었고 좀 있으면 뭐 나올 데디에 조금 흥행을 걸어보지만 그건 이제 아예 너 필요 없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루이비통 쪽에다가 제대로 투자 받으면서 급등하고 있지 않나. 또 한 종목으로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로엔이죠. 자, 로엔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음악은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예전에 이제 테이프 들으셨잖아요. 이 테이프에서 CD로 갔고요. 뭐 CD에서 DVD? 그거 뭐 음악 듣는데 필요 없고요. CD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운받아서 들으셨죠? 그쵸? 이제 그게 어디로 가죠? 스트리밍이라 그래서 실시간으로 음악을 들으십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1위 사이트가 멜론이라는 사이트죠. 로엔 밑에 있는 회사예요. 로엔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로엔하고도 제가 여러 연예인 말씀드리죠. 아이유, 뭐 시스타, 뭐 K-윌, 뭐 등등등 있어요. 로엔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하는 게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 확대가 꾸준하고, 그 다음에 세월호 사고 때 받았던 영향이 그래도 좀 적었던 그런 엔터주 가운데 하나예요. 차트 흐름도 계속적으로 상승 분위기 보여주면서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도 자체가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좋은 움직임이에요. 수급 포인트도요,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서 상승 분위기 연출하고 있다. 자, 그래서 로엔 같은 경우도 한번 관심 있게 보자. SM과 YG와는 완전 다른 차트잖아요. 그렇죠? 상승 분위기가 잘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여타 좀 작은 종목들 있죠? 뭐 키스나 웰메이드 같은 경우 좋긴 하지만 그래도 대형주 쪽으로 먼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키워드 준비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호텔 신라입니다. 네, 신고가를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호텔 신라. 과연 면세점 효과는 언제까지 갈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 신라. 오늘 뭐 보합권에 딱 0% 마감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오릅니다. 사실 올해 1월부터 하자면 이게 새로 연봉이 생겼죠. 연봉이 생겼는데 올해 얼마 올랐냐면요. 정확하게 좀 신기하네요. 종가 기준으로 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100%가 올랐습니다. 올해 첫날부터 호텔 신라가 딱 100%가 올랐네요. 이야, 대단합니다. 그렇죠?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상승 분위기가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면세점이 한두 군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조금 회사를 좀 키워주는 거 아닌가. 작년부터 사실 이슈가 됐던 것은 객실 보수공사 관련해서 조금 올라갈 수 있다. 내년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잘 갈 줄이야. 딱 반년 조금 넘으니까 2배가 갔네요. 자, 정도 멘토님, 호텔 신라 제가 알기로는 좋아하시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매수하면 어떨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는 매수하기에는 조금 늦었고,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분할 매도를 할 때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텔 신라가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두 가지 포인트로 조금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중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과, 중국인 관광객들의 씀씀이가 지속적으로 커진다. 이 부분에 의해서, 호텔 신라가 면세점 운영하기 때문에 역시나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상승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얼마 전에 싱가포르의 창의공항 면세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 마카오 면세점 무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되면서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호텔 신라 2015년 실적 자체가 굉장히 업사이드 되면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왜 분할 매도를 외치느냐 이렇게 조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중국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의 멀티플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적게는 20배, 높게는 30배 정도에서 멀티플이 형성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호텔 신라 2015년 예상되는 순
순이익 대비해서 현재 시총은 벌써 PER 30배 부근에 육박하는 그런 시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거품이 낀다면 뭐 15만 원 뭐 부근까지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거품을 노리면서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호텔신라는 이제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죠? 자,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수급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맨날. 자, 매일매일 말씀드리는데 외인이요 4거래일 연속 매도고요. 기관도 3거래일 연속 매도입니다. 같이 좀 보실게요. 자, 좀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자면 자, 개인만이 삽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거래량인데요. 개인이 63만 주 매수, 외인 25만 7천 주 매도, 기관 얼마? 43만 9천 주 순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최근에 외인들과 기관들이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 최근 들어서 집중적으로 매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호텔신라가 상승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 어떤 모멘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뭐죠? 여행을 갑니다. 방학이니까. 여행을 가다 보니까 당연히 해외여행도 많이 가겠죠? 그로 인해서 매출이 뛰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행 효과. 그로 인해서 면세점이 매출이 늘어납니다. 자, 방학이 이제 끝납니다. 곧. 추석이 있긴 한데 그러면 추석 전후로 해서 호텔신라의 주가도 어떻게 한 번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수급 추익 기관들과 외인들은 지금 열심히 물량 누구한테 사시려는 분들한테 물량을 던지고 가고 있어요.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수급 포인트가요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개인은 받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받고 나서 주가 떨어지면 개인들 손절합니까? 못합니다. 지금 호텔신라 들고 계신 분, 방송 보고 계신 분, 내일 비중 정말로 줄여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리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좋다고 사실 분들 안 된다라고 조금 전달해 주세요. 아셨죠? 자, 바로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요, NH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상당히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매력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정도멘터님, NHN 엔터가 하반기에 신작 게임들이 줄줄이 출시가 됐는데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그나마 인기 있었던 거 기억나는 게 포코팡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최근 들어서 게임이 없었고 또 실적도 완전 그냥 안 좋았거든요. 사실 더 현금도 많아요. 요거 다 어디다 쓸까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NHN 엔터가 오늘 장중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이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NHN 엔터의 주가 흐름을 보면 굉장히 급변동을 하는 그런 시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분기 실적 쇼크가 발표되면서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매수세가 몰리는 반면에 역시나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힘들 것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세력이 또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등락 자체가 조금 심한 게 NHN 엔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NHN 엔터 주가가 뭐 장기적으로 보면 분할 재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NHN 엔터의 가장 큰 실적 기여를 했던 게 웹보드 게임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악화된 게 NHN 엔터테인먼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악화된 웹보드 사업 부분에서 실적이 개선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NHN 엔터가 왜 이렇게 최근 들어서 뭐 조금씩 반등세를 연출을 하느냐? 바로 모바일 게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뭐 NHN 엔터는 현금만 뭐 4천억, 5천억이 넘는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만 봤을 때도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NHN 엔터가 만약에 모바일 게임사를 다른 게임사를 인수한다고 하면 1,000억, 2,000억 이렇게 한 번에 유보된 현금이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에 따라서 현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특히나 하반기에
나오는 모바일 게임에 지금 NHN엔터의 사활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단순히 조금 기대감만으로 반등세를 시연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NHN엔터 자체는 하반기에 지금 지속적으로 출시되는 모바일 게임의 흥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을 이렇게 곽강을 받는 이유가 최근에 컴투스 게임빌의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오늘장 위메이드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게임주들 컴투스의 주가가 갑자기 무너지면 그러한 모멘텀들이 사라지면서 단기간 내에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 하에서는 아직까지 NHN엔터 기대감 뿐이지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확정이 없기 때문에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좀 큰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NH엔터 같은 경우가 그래도 새로운 게임 하나 하려고 하는 게 라인팝2라는 게임인데 라인팝1 같은 경우는 한 4천만 이상 다운로드를 했어요. 이번에 2를 출시하게 될 것 같은데요. 라인에 기반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뉴스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의 라인이 5억 명을 돌파했겠죠? 그렇죠? 연말까지 해서 6억 명을 보고 있는데요. 올해 사실 목표가 5억 명이었습니다. 조기 달성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가입자들 놔둬서 뭐합니까? 네, 돈 벌어야죠. 그에 따른 매출 기대감이 있고 말씀 주신 대로 현금 가지고 네, 게임주가 아니고 회사를 사겠죠? 사서 어떻게 할까? 열심히 굴리겠죠? 그리고 언제쯤 실적이 나올까요? 하반기, 한 4분기에는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당장에 사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점점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관심 있게 보시라 가져나왔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요. 우리 멘토님들 수익률 체크하고 바로 저희 두 사람의 준비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 수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2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상철류 자전거가 5.19%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5.5%의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엔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강원랜드 종목을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장 시초가인 43,950원에 3.1%의 수익률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모두 보유 의견 주셨네요.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박종형 멘토가 현대 홈쇼핑 종목을 시세 탄력 둔화로 내일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고요. 이마트 종목을 재편입 시도해 주셨습니다. 매매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상로 멘토가 영원무역 목표가와 손절가를 각각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먼저 2위는 이상로 멘토가 차지했습니다. 26.3%의 수익률로 어제보다 한 단계 상승한 모습이고요. 3위와 4위는 모두 정동훈 멘토가 차지했네요. 테크윈과 한국전력이 각각 21.1%, 15.6%를 기록하며 순위권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5위는 금조군 멘토의 3위 갖기가 8.4%로 새롭게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조민규 멘토의 유인 테스트가 오늘장 역시 강한 상승 흐름 나타내며 51.7%로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누적 수익률의 1, 2위 자리 다툼이 치열합니다. 오늘은 조민규 멘토가 새롭게 1위 자리를 차지하며 87.7%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정동훈 멘토가 83.5%로 한 단계 하락한 모습입니다. 3위는 이상로 멘토가 29.7%로 새롭게 누적 수익률 순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독식하고 있죠. 사마 네트워크스와 YB로드가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동메달에는 김지웅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솔이 명예의 전당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들.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막상막한 순위 변동을 보여줄지 내일장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AS부터 시작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코라홀딩스하고 삼천리자전거가 두 가지 종목이 있어요.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가 오늘 조금 밀려줬죠? 네, 그래서 1.8% 정도 밀렸는데요. 수익률은 마이너스 1.9% 정도 됩니다. 아직은 조금 하단 부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불안감은 없습니다. 가져가도록 하고요. 삼천리자전거가 이제 정부에서 좀 밀어주네요. 서울시에서요. 네, 그래서 급등을 합니다. 최근에 많이 급등을 하고 있죠. 오늘도 5% 이상 좋은 흐름을 조금 보여주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굉장히 농후한 종목입니다. 제가 삼천리자전거 말씀드릴 때 얘기 드렸던 것은 올해는 뭐라고요? 가을이 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름이 별로 없어요. 여름 더우셨나요? 별로 그렇게 덥지 않았어요. 금방 굉장히 짧게 지나갔어요. 좀 덥다 싶었는데 여름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자, 그로 인해서 가을이 좀 길어요. 굉장히 긴 가을이에요. 장마 이제 비 오는 것도 끝나가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레저 활동 많이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봄에도 그렇고 가을도 성수기입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매출 확대가 크게 이루어진다. 실적도 좋고요. 3분기는 당연히 2분기보다는 매번 좋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기대하시고 한번 크게 올라가려면 남았으니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어찌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때가 된 것 같고요. 하반기 모멘텀이 너무 좋아요. 요 포인트가 있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네. 아셨죠? 뭐가 좋았냐면요. 키워드부터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보자면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LG그룹주 중에 하나예요. 자, 두 번째 얘기하면 이제 애플. 세 번째 아우디. 자, 헷갈립니다. 아우디 나오니까 아마 뉴스 기사 안 보신 분들은 헷갈릴 거예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그룹주 말씀드렸어요. 그냥 요거 LG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LG.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라는 코멘트. 라이프 이스 굿이라고 하죠. 자, 다음 보자면요. LG그룹에서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 먼저 전자 부분에 LG전자도 있고요. 디스플레이, 이노텍, 하이프라자, 하이로지스틱스, 하이엔텍, 하이앱솔루텍 뭐 줄줄줄도 있고 그 다음 또 보자면 뭐가 있습니까? 화학 부분에는요. 네, LG화학도 있고요. 시텍, LG생활건강, 코카콜라, 해태음료. 해태음료 모르셨죠? 더 페이샵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네, 쭉쭉쭉 그 다음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통신 서비스 LG 플러스 있죠? 별별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이런 회사예요. 네, 이런 회사입니다. 뭐라 설명도 못 드리겠어요. 너무 많아. 이거 이 하나하나 회사마다 사장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대기업이란 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이 많은 회사 중에 한 회사입니다. 아, 뭘까요? 와, 환장합니다. 그렇죠? LG는 들어가겠죠. 어쨌든 간에 앞에. 두 번째 키워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애플이죠. 자, 애플에서 신규 스마트폰을 출시를 합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인가? 고민이 돼요. 애플? 언제 나옵니까? 9월에 나옵니다. 자, 9월에 애플이 출시가 된다고 해서 지금 애플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뛰어 올라갑니다. 디스플레이가 꺾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그렇게 죽어있던 인터플렉스가 한번 튀어오릅니다. 그러니까 또 애플이 어제 어떻게 됐어요? $100 다시 한번 올라가주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어느새 $100가 넘었대요, 애플이. 와, 정말 무섭게 그렇게 내려가더니만 그렇게 다시 50% 이상을 급등해버립니다. 애플이 성장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인치수가 늘어났습니다. 애플이요. 인지수가 늘어난 만큼 뭐도 많이 들어갈까요? 바로 다음 회사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제품이 더 필요하게 되겠죠? 바로 제가 아우디를 가져 나왔는데 여러분 그냥 아우디 홈페이지예요. 아까 LG 홈페이지였고요. 아우디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네, 종류가 이렇게 있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자, BMW에서 i3란 자동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모델 S란 자동차가 있습니다. 어떤 자동차들입니까? 100% 전기차입니다. 현대에서도 만드는데 아우디 없겠습니까? 자, 아우디에서 전기차를 만드는데 그거는 누가
자, 모델 S는 누가 들어가고 있죠? 파나소닉에서 납품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중국의 여러 회사들 누가 들어갑니까? 중국, 아우디, 오늘 가져온 회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폭스바겐과 BMW 누가 들어갑니까? 삼성 SDI에서 들어갑니다. 아시죠? 오늘 가져온 회사 요 회사로 들어가요. 그리고 애플에 뭐랑 관련이 있겠어요? 그러면 배터리랑 관련이 있겠죠. 오늘 가지고 나온 회사 바로 이 회사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회사 LG화학입니다. 여러분들 LG화학, 애플, 아우디, 뭐야 다 있어? 네, 모르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자, 애플, 아이폰, 뭐 아이패드 관련, 뭐 여타 다 납품이 네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포인트 보시면 되고요. 자, 삼성 SDI랑 파나소닉 니들만 대형 자동차 그룹 쪽에 납품하냐? LG화학은요 중국 꽉 잡고 있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아우디까지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포인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제가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참 좋아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롯데케미칼도 참 같이 보고 있는데 잘 보세요. 실적이 2분기까지 상반기까지 실적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아우디 터져, 애플 터져, 중국 터져, 또 뭐 있어요? 금리 인하 나왔죠? 초이노믹스 같이 나왔죠? 주가 밀렸는데 어제 오늘 조금 상승을 줍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추세의 하단 부분에서 벌써 몇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 맞아 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포인트가 보이게 됐습니다. 차트 보시죠. 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용은 됐어요. 내용은 다 필요 없어. 이제 아시잖아요. 내용은 필요 없고 보세요. 3월 바닥, 그쵸? 5월 바닥, 그리고 현재 바닥 포인트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두 번째까지 어떻게 바닥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선을 그은다 말씀드리죠. 항상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리잖아요. 그쵸? 거의 항상 이렇게 똑같이 그려요. 제가 뭐 이거 조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을 긋는 겁니다. 최소한 2개 이상 맞춰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평행하게 하나 어떻게 만드시고 그냥 올려놓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대신에 2개 고점 포인트에 거의 맞게. 그럼 여기가 어떻게 상단 부분이고 아래는 하단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또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이렇게 치워볼게요. 이렇게 내려왔을 경우 회사 문제가 없고 좋은 뉴스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내려왔을 경우 어떻다고 말씀드립니까? 이 추세의 하단까지는 주기돼도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방송상에서도 여러 종목 말씀드렸어요.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선을 그어보자면 여기겠죠. 28만 5천원까지는 죽이 되던 간에 일단은 밥이 되던 간에 가는 거고 그 다음 어디까지 가요? 어떻게 해볼게요. 올라왔어요. 아, 올라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바로 급등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조정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결국엔 어디까지? 32만원까지 등산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는 거 뭐요? 이런 바닥 포인트에서 뭐가 들어와야 된다? 여기서 요 바닥 포인트에서 뭐가 들어와야 된다?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말씀드리잖아요. 수급이 과연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의 수급입니다. 기관들은 그냥 냅다 팔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외인들의 수급이 5일 연속 순매수,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봅니다. 네. 최근에 기관이 열심히 팔아주고 있는데 외인이 열심히 사주고 있는데 주가가 꺾이냐? 아니요. 어떻게 해요? 확대를 해보자면 지워볼게요. 주가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고 있죠. 기관 파는데 외인 사주는데 주가가 올라가. 이거 어떻게 돼요? 주체가 어떻게 여기서 외인으로 바뀌었다. 자, 외인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어떻게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금 눈에 잡혔다. 그러면 차트 바닥 세 번째 바닥 포인트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추세의 하단 노리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는데 얼마까지? 32만원까지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거기까지 목표가를 잡겠습니까? 안 잡을 거예요. 네. 얼마를 제가 잡냐 말씀을 드리냐면 자, 오늘 현재가 27만 7천 원에 끝났습니다. 네. 현재가 부근에서 적당히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냥 말씀드리지만 살 수 있는 가격에 잡아드리죠. 네,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요.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목표가를 제가 많이 안 봐요. 1차적으로는 31만 원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6만 원을 잡아드릴 건데 더 많이 오를 경우에는 제가 좀 더 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1차적으로는 요 정도 일단 포인트까지는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 많이 해보시고 천천히 한번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LG화학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윤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히든카드 시간을 본격적으로 갖기에 앞서 종목 AS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 포트폴리오에는 세 종목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장 시초가로 이제 강원랜드를 시세 탄력 부진으로 인해서 3.1% 수익 실현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세 종목에 대해서 AS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전력은 사실상 이 방송 이전부터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거의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AS는 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이 이제 테크윙인데, 테크윙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모멘텀도 있고, 본격적으로 하반기, 내년부터 시작되는 비메모리 핸들러 부분에서의 매출 가시화,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이 가장 최근에 추천드렸던, 현대미포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장 2분기 실적도 안 좋았고, 오늘장 장 자체가 소폭 장 초반보다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장 다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역시나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개선되는 실적을 감안한다면 현재 PBR 수준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는 서서히 바닥을 잡고 반등을 꾀할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 히든카드 키워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제가 항상 갖고 오는 중국이다 이렇게 가져왔고 두 번째 키워드는 유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가 조금 에틸렌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키워드를 천천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중국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국내 코스피, 코스닥, 중소형주나 대형주를 투자할 때 중국을 배제하고 투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시장,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상승하고 있는 업종 역시 중국과 관련된 업종, 기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항상 중국의 PMI가 발표가 될 때 PMI가 좋은 쪽으로 발표가 되면 대형주이지만 오르는 업종이 항상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과 관련돼서 건설, 기계, 화학 이런 업종들이 올랐지만 이제는 서부 대개발 자체가 어느 정도 느슨해진 이 틈을 타서 건설 기계보다는 중국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화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화학 업종에 속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유가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지금 잠깐 화면을 보시면 유가 지금 WTI 유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110달러 부근까지 상승을 보였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누그러지면서 현재는 100달러 미만으로 다시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앞서 화학업종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가
원유를 원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업종은 유가가 굉장히 굉장히 밀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런 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는 유가가 하락하는 게 원재료 측면에서는 사실상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유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업종 특히나 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원재료 절감 측면에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를 가지고 온 게 에틸렌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에틸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에틸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화학 화학 제품의 가장 기초적인 원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폴리에틸렌 그리고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등 고분자 제품의 원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원유에서 나오는 특히나 정제되지 않은 가솔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나프타를 분해해서 얻는 게 에틸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프타 가격은 떨어집니다. 원유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러한 나프타를 원재료로 사용해서 분해해서 얻는 게 에틸렌이다 이것까지 조금 알아두셨으면 키워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종합해 봤을 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대한유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좀 우연치 않게 김선윤 멘토님과 같은 화학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투자 포인트 세 가지를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시기 때문에 기업 소개를 안 해도 되지만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국내 대표하는 중소형 NCC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NCC란 앞서 이게 다 나왔는데 나프타를 이용해서 분해해서 에틸렌을 얻는 설비가 NCC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여천 NCC가 좀 대표적인데 여천 NCC 같은 경우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중소형 업체는 대환유화가 상장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바로 말씀드리면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에틸렌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뭐 에틸렌 공급 부족 사태가 지금 겪고 있는데 에틸렌의 신규 창출이 연간 600만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증설이 170만 톤 그리고 내년에도 520만 톤으로 연간 신규로 창출되는 에틸렌 수요 600만 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에틸렌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마지막 키워드였던 에틸렌의 가격을 보면 1,600달러 부근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과거에 유가가 150달러까지 상승을 했을 때는 원재료의 가격이 그만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품인 에틸렌 자체도 1,670달러 부근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는 상승이 당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현재는 100달러도 안 되는 유가인데 에틸렌 가격은 1,6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한유화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저 PBR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대한유화의 PBR은 대략 0.54배 정도에 이릅니다. 그런데 국내 대표적인 업체 화학 업체 중에 저점이라고 하는 게 PBR 0.5배 수준이기 때문에 대한유화 국내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자산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의해서 이러한 저평가 상태를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투자 포인트가 실적 개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적 개선은 마진 스프레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프타에서 에틸렌에서 나프타 가격을 뺀 이런 스프레드 가격이 현재 시점이 한 580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평균이 330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580불 이런 마진 스프레드 굉장히 벌어졌기 때문에 이 개선 속도가 굉장히 가파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3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게 대한유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의해서 에틸렌과 나프타의 가격 스프레드 자체가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실적 개선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종가가 75,5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장 역시 조금 녹록치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유화 매수가는 1차 매수가는 7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77,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구조적 변화는 조금 장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9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 77,000원이지만 2차, 3차 목표가 수정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3,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히든카드 종목인 대환유화였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많이들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도 멘토님, 오늘 대한유화 정말 감사드리고요. LG화학도 같이 잘 움직였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두 종목 잘 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